이 C랭크는 쉽게 말하면 크리에이터 랭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C 컨텍스트 컨텐츠 체인이라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뚜렷하게 맥락 있게 가져가는 블로그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주제로 가져가는데 동시에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뚜렷하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블로그여야지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소비하는 사람에게 도움되고 있는지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체험단 시대 담당 컨설턴트 강사 동진쌤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하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소문들과 카더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빼고 공식,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를 가지고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카더라가 아니라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소개해드리는 만큼 알고리즘과 누락이나 저품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 정보글을 포함해서 추가로 또 제가 저품질이나 누락이 됐을 때 좀 도움되는 행동들에 대한 부분도 16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것까지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전해드리는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바로 시작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누락과 저품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볼게요. 누락과 신누락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글을 발행하고 웹페이지 영역에는 노출이 되다가도 인기글이나 블로그 탭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글이 사라져서 안 보이는 누락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걸 저희들은 신누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같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를 더 큰 누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는 문서를 계속해서 발행하다 보면 누락되다가 블로그 품질이 저하되는 시점이 있는 걸 저희들은 저품질, 품질이 저하됐다라고 해서 저품질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가 그럼 좋아하는 문서는 무엇이고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말하는 알고리즘과 네이버가 저품질과 누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소문과 카더라를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저 나름대로 16가지를 정리한 것까지 함께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 크게 5곳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네이버 서치앤테크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고객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네이버에서 뭔가 배우기 때 쓸 수 있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팀의 블로그가 또 있어요. 제가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더보기란에 공식 블로그 링크도 함께 한번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하나인 조금 네이버 서치앤태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 네이버 서치앤태치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고 블로그 중에서도 저품질 블로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저품질 블로그에 좀 잘못된 소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정리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가 흔히 알게 모르게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요약해준 건데요. 대표적으로 매일 많은 포스팅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나 저품질이 걸렸을 때 상업적인 블로그가 아니라 일상적인 블로그만 올려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장기간에 관리하지 않으면 저품질이 되는 것, 이런 사소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이버가 공식 블로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네이버 검색에 보면 이 공식 블로그 마크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각 그 사이트나 뭐 병원이나 뭐 인테리어 업체 같이 그 대표 안에 있는 그 소속된 곳에서 이렇게 기업 단체에서 공식 마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블로그 글이 저품질되거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네이버가 조건 형태로 수정을 해서 분명히 노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에. 네이버 고객센터 안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게 검색 반영 요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 글이 있다면 그걸 수정하고 나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 문의를 하게 되면 네이버가 올바른 글로 수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금 네이버 글을 노출시켜 줄 수 있는지를 반영시켜 주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흔히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죠. 이거를 네이버 공식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C랭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C랭크는 쉽게 말하면 크리에이터 랭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C, 컨텍스트, 컨텐츠, 체인이라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뚜렷하게 맥락 있게 가져가는 블로그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주제로 가져가는데 동시에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뚜렷하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블로그여야지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소비하는 사람에게 도움되고 있는지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C가 성립될 때 크리에이터 랭크, 신뢰도나 인기도를 반영해서 전문성 있게 이 블로그가 좋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평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도 랭킹, 알고리즘을 매겨주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한 가지 뚜렷한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C랭크를 쉽게 말하면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얼마나 되고 품질이 얼마나 좋은 컨텐츠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되고 도움되고 있는지까지를 계산하는 걸 C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랭크에 더해져서 또 주제별로 신뢰도에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이아 로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이아 로직은 쉽게 Deep Intent Analyst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좋은 문서인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읽는 사람에게 관심도나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 글을 읽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는지까지 다이아 플러스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도 보고요. 다이아 플러스라는 로직도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쓰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 있는 C랭크 로직과 다이아 로직, 그리고 다이아 로직 안에서 더해진 검색자에게 도움까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다이아 플러스까지 이 세 가지의 로직이 지금 저희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적용되고 있는 블로그의 글이라고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저희들은 도움되는 글을 발행하면 된다는 걸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그리고 저품질까지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금 정리해 보려고 16가지 행동대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네이버가 좀 좋아하는 거는 무분별하게 사용한 키워드를
반복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같은 키워드를 너무 무단으로 반복되면 대표적으로 누락이 좀 많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알게 모르게 싫어하는 금지어들, 금치어들, 그리고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단어들 같은 경우를 키워드를 줄이는 걸 저희들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유사 이미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그대로 퍼온다거나 그거를 저장해서 그대로 내가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같은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라고 판단돼서 페널티를 먹는 경우도 많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최대한 내가 찍은 사진들을 쓰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키워드를 내가 찾더라도 이 키워드를 읽는 사람들의 의도를 한번 저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동 중에 좋아요나 댓글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댓글과 상대가 쓴 댓글까지 합쳐서 한 6개 이상 정도를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고 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스크랩을 3개 이상은 꼭 해주시길 저희들은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제목에도 동일한 키워드를 2번 이상은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크림이라고 한다면 제목에 수분크림 안에서 수분크림 추천, 그런데 수분크림이라는 단어를 2번 이상 반복하지 않는 걸 저희들은 권장하고요. 그리고 뷰탭이나 초반에 100글자 안에 제목을 썼다면 본문에 똑같은 제목을 100자 안에 넣어주는 걸 저희들은 신뢰도가 좀 더 부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걸 권장드리고,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움짤 넣어주시고, 그리고 10초 이상 되는 동영상을 꼭 하나 넣어주시길 반복드려요. 그리고 글은 100자 말고 1000자에서 1500자, 1800자 그 사이를 좀 써주는 걸 기본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 16가지 정도까지 저품질을 탈출할 수 있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테스트 해보면서 좋았던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거다 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총 16가지에 대한 행동들과 제가 또 블로그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도 아까 이야기 드렸죠. 블로그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내용까지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까지 저희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공식 팀 홈페이지 여기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 네이버에서 도움되는 사이트, 공식 사이트를 추천드렸어요. 첫 번째, 네이버 서치 앤 대치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네이버 고객센터를 보셨고요. 세 번째가 네이버 다이어리를 보셨고, 네 번째가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본 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 팀에 대한 사이트를 저희들은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것들을 꼭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분명히 참고하시고 읽게 되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유익한 정보들이 실제로 공식 사이트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블로그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블로그 컨텐츠를 찾아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까지 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